뭐야 이거 왜 안 올라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학과 3학년 송할림이고요. 오늘은 이제 미친 개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친 개가 뭘까 해가지고 아까 막 채팅방에 보니까 내가 미친 개다 하시는 분도 있던데 어쨌든 저희가 미친 개가 뭔지부터 일단은 찾아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읽으라고 하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아까 문제를 미리 띄워놨는데 되게 유명한 퀴즈가 수수께끼가 하나가 있어요. 이 수수께끼의 제목이 미친 개를 찾아라라는 건데요. 얘기를 해보면 이 미믹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모두가 각자 강아지를 멍멍이를 한 마리씩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촌장 뭐 저희는 뭐 신경민 총장님이라고 해보고 총장님이 딱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알고 보니까 광견병에 걸려서 미친 개가 몇 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그 미친 개를 찾아서 내 개가 미친 개 같으면 밤에 쏴서 죽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조건이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저희 집 개가 미친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아, 송알님이 키우는 개가 미친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단체로 모이면은 각자 이 사람이 키우는 개는 미친 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하루 안에 모든 마을 사람들의 강아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친 개는 그 밤에 그 주인만이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굉장히 똑똑해서 최선의 선택만을 하지만 너무 과묵해서 막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김현준 선배님 집에 미친 개가 있다라고 해도 저희는 그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걸 알아내야 해요. 이런 상태에서 첫째 날 밤이 됐는데 아무 개도 죽지 않았고 둘째 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셋째 날에도 아무런 개도 죽지 않았는데 넷째 날에 개가 갑자기 몇 마리가 죽었습니다. 총성이 몇 발이 울렸어요. 그럼 이때 미친 개는 총 몇 마리일까?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한 2, 3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흘은 사흘 뒤를 의미합니다. 1학년들도 A 여러고 있는데 2, 3학년들이 지금 내려간다고. 아, 11분 될 때까지만 있어 볼게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만약에 미친 개가 우리 마을에 전체 딱 한 마리밖에 없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우는 미친 개가 그 제가 키우는 개가 유일한 미친 개였다고 해보면은 저는 저는 딱 마을을 돌아봤을 때 미친 개가 전혀 보이지 않겠죠. 근데 저희 총장님께서 그 우리 마을에 미친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미친 개가 없진 않을 테고 그래서 한마디로 만약 미친 개가 한 마리라면 저는 그날 당일에 아, 우리 집 개가 유일한 미친 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첫날 밤에 총성이 한 발 울려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한 마리였다고 하면은 첫째 날에 총성이 울렸겠죠. 이번에는 만약에 미친 개가 두 마리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키우는 미친 개가 한 마리가 있고, 혹시 잠깐만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랑 의진이가 키우는 집에 미친 개가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친 개가 두 마리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희가 이렇게 마을을 싹 돌아봤을 때 저는 의진이네 집에만 미친 개가 있는 걸로 보일 테고 의진이 입장에서는 저희 집에만 미친 개가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 개가 미친 개가 아니라면 그래서 미친 개가 얘네 집에 하나만 있다면 첫날 밤에 총성이 울려야 했겠죠? 근데 첫날 밤이 지나도 총성이 울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아 미친 개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의진이 말고는 미친 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둘에게 미친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테고 그럼 둘째 날에 총성이 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둘째 날이었으면 두 마리였으면은 두 번째 날에 총성이 울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친 개가 세 마리라고 해보면은 어, 혹시 그 미친 개 이영주 씨 한 번만 잠깐 나와줄 수 있으실지. 네. 호박 사줄게 내가. 자, 저희 이렇게 셋이 미친 개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광장을 돌아봤을 때 저는 형주 씨랑 유진 씨 이 두 명만 미친 개를 키우고 있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 저희 모두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저희 모두가 만약에 우리 집 개가 미친 개가 아니라면 둘째 날에 총성이 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제 입장에선 미친 개가 두 마리만 보일 테니까. 근데 둘째 날이 돼도 총성이 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집 개도 미친 개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총 미친 개가 세 마리였구나. 우리 집에도 미친 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미친 개가 세 마리였다면은 3일 차에 총성이 울렸겠죠. 자,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박수 한 번만 주시죠. 어쨌든 저희가 지금 잠깐 봤더니 패턴이 약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미친 개가 일반화해서 N마리라고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N일차에 충성이 물렸겠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 나흘째, 4일째 총성이 울렸다고 했으니까 미친 개는 총 4마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미친 개를 찾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던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N일차에는 N-1마리일 때 어떻게 됐을지를 생각을 하고 N마리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하는 식으로 했죠. 한마디로 저희가 했던 풀이는 사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이용했던 풀이에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집합론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미친 개가 뭔지 조금 궁금하신 분 많으실 텐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어그로 좀 끌었어요. 네, 여러분 죄송하고, 그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그럼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수학적 귀납법. 간단히 돌이켜보면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떤 명제를 PX라고 할 때, 그거가 맨 처음 단계가 성립하고 n번째가 성립할 때 n 플러스 1도 성립을 하면은 항상 성립을 한다. 그럼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거를 뭐를 모른다고 다시 봐야 할까 하면 저희가 모르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첫 번째로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연수가 뭔지를 정의했던 적이 있나요? 뭐 그냥 솔직히 그냥 자연수 1, 2, 3, 4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숫자들 아닌가? 라고 하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그냥 1, 2, 3, 4가 자연수다라는 식으로 했던 거지. 어떤 수들을 자연수라고 정의하자라고 자연수를 엄밀하게 정의했던 적은 없어요, 사실. 그 두 번째로, 그럼 만약에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자연수라고 할 때, 그 다음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도 제가 그냥 1 더하기 1은 2다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거를 엄밀하게 구했던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연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자연수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규칙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라고 해봤자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공집합은 존재를 한다. 그리고 y가 x보다 작거나 같고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둘은 같다. 그리고 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거에 제약을 걸어서 b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리고 어떤 a, b가 있을 때 이거를 묶은 집합이 존재한다. 합집합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집합이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한 집합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6개의 규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채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거는 일단은 저희가 아는 거는 지금 공집합이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집합을 0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수 n이 있다고 할 때 그거의 다음 수는 석세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n이라는 숫자랑 n이 포함된 집합 두 개를 합집합해서 그 다음 숫자를 만들겠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아까 저희가 여기서 합집합이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b라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a가 있으면 a를 포함하는 집합이 역시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의 다음 숫자는 1이 될 텐데 1이 될 텐데 여기 x 위치에 0을 넣어주면은 공집합과 공집합을 포함한 집합의 합집합이 다음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2를 구해본다고 하면은 이번엔 1이랑 1이 포함된 집합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2의 다음 수인 3도 이런 과정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똑같은 과정으로 4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이면은 문제가 좀 4만 봐도 애가 너무 복잡하고 길게 생겼죠. 그래서 얘 이런 표기가 너무 복잡해요. 막 어떤 집합을 써놨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막 3인지 5인지 5까지도 괜찮을 텐데 막 15 정도 되면은 이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기가 되게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요약해서 간추릴 수 있다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라는 자연수가 있으면은 아니, x라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0부터 x-1까지를 모두 넣어놓은 집합과 같다. 이거 실제로 크기도 계산을 해보면은 x개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1부터 x-1까지 x-1개에 0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던 애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아까 이 4라는 애도 그냥 뭐 0, 1, 2, 3 이 들어있는 집합이랑 사실은 똑같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귀납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를 할 건데요. 어떤 집합 i가 귀납적이라면 0이 i에 있고 n이 i에 있을 때 n 플러스 1이 i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수학적 귀납법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내용인데요. 0이 i에 있다고 했으니까 0이 i에 있을 테고 그러면 1도 i에 있겠죠. 그럼 1이 i에 있으니까 2도 마찬가지로 i에 있을 테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자연수와 같은 숫자들이 모두 i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정의를 할 거는 자연수의 집합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귀납적인 집합을 정의를 했지만 이런 집합이 하나는 아닐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i라는 집합에는 뭐 0, 1, 2, 3 이런 애들이 모두 들어가야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집합에는 2분의 1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은 뭐 당연히 2분의 3, 2분의 5 이런 애들도 들어가 있겠죠. 한마디로 귀납적인 집합이 유일하지는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얘네 모두 공통적으로 뭐 0, 1, 2, 3 이런 숫자들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귀납적인 집합을 가져와도 얘네들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숫자들만 저희가 이렇게 자연수의 자연수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뭐 i, n들이 귀납적인 집합일 때 이거를 모두 교집합으로 해버린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귀납적인 집합 중에 제일 작은 집합이라는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 귀납적인 집합들의 가장 작은 집합으로 자연수의 집합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뭐 0, 1, 2, 3, 4 이런 숫자들을 자연수라고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자연수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연수까지 정의를 했는데 그럼 저희가 이 귀납적인 집합 중에 가장 작은 거를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도 당연히 귀납적인 집합이 되겠죠.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뭐 일단은 모든 귀납적인 집합에 0이 있었으니까 자연수의 집합에도 당연히 0이 있을 테고 그 다음 숫자도 마찬가지로 모두 있을 것이다. 뭐 0이 자연수에 있었으니까 모든 귀납적인 집합에 자연수가 0이 있을 텐데 그런 귀납적인 집합의 성질에 따라서 그 다음 숫자인 1이 있을 테고 그 다음 숫자인 2도 모든 귀납적인 집합에 있을 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n이 자연수라면 그 다음 숫자도 자연수다까지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음,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수학적 귀납법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써놨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떤 명제가 있을 때 P0가 성립하고 Pn이 성립할 때 Pn 플러스 1도 성립을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게 아까 n이 귀납적이라고 했고 이렇게 귀납적인 집합을 정의했을 때랑 사실상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저희가 자연수의 정의만 통해서도 이런 수학적 귀납법이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본질적으로는 자연수라는 개념이랑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집합론적으로 정의했을 때 결론은 수학적 귀납법이 사실상 자연수 그 자체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 보면은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집합론 시간이나 이산수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내용인데 아까 저희가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첫 번째 숫자가 가능하고 n이 있을 때 그 다음 숫자가 가능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0이 되면은 1이 되고 1이 되면은 2가 되고 2가 되면은 3이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게 수학적 귀납법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0부터 1, 2 이렇게 해가지고 n-1이라는 숫자까지 앞에 있겠죠. 이 모든 숫자들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만족을 할 때 얘 역시도 만족을 한다. 이거 이게 성립한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p라는 명제가 만족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강한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실제로 얘는 그래서 아까 봤던 수학적 귀납법보다 약간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선수학에서 그리고 집합론에서 배우니까 이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믹에서도 지금 저희 뒤에 계신 이민혁 튜터님이 이산수학 튜터링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은 가서 여쭤보셔도 되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오늘 진행했던 이 자연수를 정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2학기 때 이제 배울 집합론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자연수를 정의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 학기 2학기에 열릴 집합론을 수강을 해보셔도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약간 이르지만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네네. 1 더하기 1이요? 1의 다음 숫자를 2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더하기라는 것도 더하기 1만 저희가 일단은 다음 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럼 예를 들어서 더하기 3 같은 걸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n 더하기 3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얘는 n의 다음 숫자니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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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렇게 n의 다음 수를 3번 구하는 과정으로 어,
n 더하기 3을 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돼서 대부분의 자연수에 대해서 n 더하기 m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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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도 증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아까 이 귀납적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는데 이 귀납적인 집합이 그래서 이게 존재하냐? 이거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증명을 따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기 때 집합론 과정에서 수강을 하니까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계산실에도 집합론 책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그거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네, 자연스럽지는 않고 그것도 따로 유도를 해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증명을 통해서 그 둘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증명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